중학교 때 우리가 숫자를 이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가자.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1 더하기 1을 배웁니다. 그죠? 1 더하기 1은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뒤에 있는 요거를 구하는 거, 우리는 이거를 보고 이제 덧셈이라고 했죠. 덧셈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덧셈을 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어도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5살, 4살만 돼도 1 더하기 1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괜찮죠? 1 더하기 1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건 안 가르쳐줘도 돼. 그죠? 초콜릿 몇 개, 내 초콜릿 몇 개, 이 정도는 애들이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숫자를 보고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 실제로 이름이 내추럴로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숫자예요. 알겠죠? 자, 이 자연수가 엄청 오랫동안 쓰입니다. 엄청 오랫동안 쓰여요. 자, 이 자연수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쓰이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덧셈을 되게 잘하다 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나 초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걸 덧셈으로 풉니다. 실제로. 슈퍼에 가서 니네가 물건을 막 산 다음에 물건을 $45 사면, 45달러를 사면 니네가 $50를 줄 건데, $50를 주면은 얘네가 뺄셈을 하라고 45에다가 더해서 $50를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니네가 45달러를 치러 이게 띠띠띠띠 해가지고 45달러가 떠 있는 걸 보고 니네가 $50를 주면 이 사람이 거기 이제 돈을 꺼내서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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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러 해서 $5를 만들어서 $50를 맞춘 다음에 니네가 준 $50를 넣고 $5를 나한테 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학력 수준이 엄청 낮아요. 니네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학력 수준이 낮습니다. 실제로 곱셈 나눗셈을 잘 못해. 그냥 평범한 학력 수준의 사람들은 그냥 20대야. 좀 어려운 곱하기 못해. 실제로 그래요. 그냥 잘 못해요. 곱하기를. 그 정도로 학력 수준이 낮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쯤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 그냥 그러고 이제 파티 막 다니고, 그때도 술 먹어도 되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 외국인 학생들이 50%가 넘는단 말이야. 50%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은 곱하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덧셈으로 뺄셈을 해요. 근데 우리는 뺄셈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뺄셈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뺄셈. 자, 뺄셈을 합니다. 이 뺄셈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수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런 거 분명히 유리수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었겠지. 내가 뭐 피자 한 판을 넣고 반판 남겼으면 2분의 1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자란다라는 걸 숫자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모자란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십몇 세기까지도 모자란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다들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2개가 모자란다라는 걸 숫자로 써라. 이걸 숫자로 쓸 수가 없었다는 거지. 0 밑으로는 아무것도 못 썼다는 거지. 0도 그래. 0이라는 숫자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숫자냐 이랬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많아진 거죠. 아니 뺄셈을 이렇게 하는 거라면 3 빼기 네모 이렇게 해야지. 글로 내가 사과가 3개가 있었는데 내가 5개를 누구한테 줘야 된다. 5개를 친구한테 줘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지? 못 준다. 옛날에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2개가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물론 그 사람들도 2개가 모자란다까지는 생각했겠지. 근데 그걸 숫자로 쓸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뺄셈이 누구한테 주는 거라면 이게 양과 음의 개념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얘는 양, 얘는 얘는 남는 거, 얘는 모자란 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는 걸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가지고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0이라고 쓰자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그냥 영어로 썼어요, 실제로. 유럽에서. 근데 이 0이라는 게 인도에서 넘어간 문제를 알죠? 인도에서 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이것도 다 아라비아 숫자잖아, 그지? 인도에서 다 만들어서 쓰던 것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도 유럽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다 영어로 썼단 말이에요. 기호로 쓰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쓰면 편리하대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거 자연수래매, 자연적으로 생겨난 숫자래매, 이것들은 우리가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 이름을 붙여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요거 3-5 그냥 숫자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쓰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 셋을 합쳐서 정수라고 해야지 라고 약속을 하는 순간 정수 안에 양과 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와 같은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새로운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정수 안에 있으면서. 괜찮습니까? 정수 안에서 새로운 숫자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얘는 이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숫자를 만들고 나서 얘네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이유는 숫자를 배우던 사람들이 실제로 되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랑하고 뽐내는 거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알고 이만큼 지적 수준이 높다라는 걸 뽐내려면은 체계화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표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일부러 쫙 깔끔하게 표현을 해놓고 봐, 내가 이만큼 알아,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수를 내가 만든 이유는 덧셈을 하려고, 자연수를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와중에 덧셈을 발전시킨 뺄셈을 하려고 봤는데, 뺄셈은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아닌 애들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만으로는 뺄셈이 깔끔하지가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수가 아닌 결과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숫자가 필요해서 우리는 새로운 숫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수는 덧셈과 뺄셈은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맞습니까? 이제 덧셈이랑 뺄셈은 되게 편안하게 하게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배웠죠. 덧셈을 겁나 또 많이 하다 보면
곱하기를 배운다. 그죠?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야 얘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숫자다라고 배우기 시작하는데 덧셈으로 곱하기를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곱셈도 할만하거든. 곱셈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10 나누기 2는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할까? 2 곱하기 네모는 뭐야? 이렇게. 이걸 구하는 거. 자, 이제 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거 점수로 안 될 것 같아. 점수로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이런 것들은 점수로 안 될 것 같아. 괜찮죠? 그래서 이거 또 새로운 숫자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분수. 맞습니까? 그래서 분수의 개념은 나눗셈이에요. 나눗셈. 그래서 이런 겁니다. 5 나누기 2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옮겨서 길게 쓰고 5를 올리고 2를 내리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수에는 나눗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새로운 숫자의 개념이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2, 4,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그냥 숫자를 뜻해요. 하나하나가 숫자를 뜻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숫자긴 한데 나눗셈이라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그냥 숫자란 말이에요. 이 마이너스는 부족하다는 거지 뺄셈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얘는 2분의 5 하면은 얘도 숫자기는 한데 얘는 나눗셈이라는 기호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눗셈이라는 기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계산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분수를 배우면서 통분이라는 걸 배운 겁니다. 통분을 해야지만 덧셈과 뺄셈을 좀 쉽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냥은 덧셈 뺄셈이 안 돼 이렇게 배우잖아요. 괜찮습니까? 나눗셈 기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분수라는 걸 배우면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분모 0 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는 서로 소요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분모와 분자가 서로 소요해야 된다는 말은 기하분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분수를 쓸 때 기하분수를 안 써가지고 틀리는 학생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는 약속 때문입니다. 안 쓰면 틀리는 게 맞아요. 똑같잖아요.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이거 똑같은데 왜 틀렸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거는 니네가 아직 이 약속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약분하는 거야 라고만 배우잖아요. 약분을 해서 써야 돼. 그렇게 해서 약속이야. 약속을 지켜야 돼. 라는 의미인데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면 틀린 게 맞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분수를 만들었으면은 또 새로운 숫자가 필요하겠죠. 숫자 체계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는 유리수라고 하죠.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처음 떠올려야 되는 게 분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리수는 분수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리수가 뭐야? 라고 하면 분수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지만 유리수 안에 얘도 들어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수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1, 2, 3, 4를 먼저 떠올릴 게 아니라 마이너스 1과 0과 1을 같이 떠올려야 돼요. 알겠죠? 정수는 자연수 때문에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얘네들 때문에 만든 단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떠올리면서 얘도 같이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의 숫자의 개념은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자연수를 떠올리면서 얘네들도 똑같이 떠올리고 유리수를 이야기할 때는 분수를 떠올리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분수를 배웠어요. 우리 분수 배울 때 뭐라면, 분수를 왜 배웠냐면 정수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새로운 숫자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분수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약속이.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분수는 정수로 쓰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 분수 필요하겠는데 해서 만든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2로 써야 돼요. 약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분수 같은 게 만들어졌다. 자, 유리수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제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야,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2가 되고 싶어. 이렇게 제곱했는데 2가 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유리수에서 막 고민을 해봤죠. 안 돼. 없어. 그래서 또 새로운 숫자 필요하겠는데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저기 어디 이집트나 그런 데서는 대각선 길이 있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이 길이를 이제 소수점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1.414얼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완전 딱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14 곱하기 1.414는 제곱, 그러게 1.414 곱하기 1.414는 2랑 거의 차이가 없어. 이게 실제로 거리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차이 나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그러니까 니네가 예를 들어서 뭐 2m를 그으세요랑 1.99996m를 그으세요 라는 걸 구별해서 그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니네가 자를 갖고 잴 때 아무리 정밀한 자를 갖고 재더라도 니네가 손으로 이렇게 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 나는 그 몇 미리는 티도 안 난단 말이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 이 사람이 뭘 만드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 정도 오차는 뭐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숫자가 궁금했던 거고 그 숫자는 유리수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리수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자, 무리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무리수라는 걸 만들면서 우리는 이야기했죠. 유리수로 만들기 힘든 거를 무리수라고 해야지 라고. 괜찮죠? 유리수로 숫자를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무리수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4 같은 거는 유리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로 써야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루트 12 이런 것들도 루트 4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유리수로 쓸 수 있는 건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루트 3이라고 바꿨던 겁니다. 괜찮아요?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표현을 해라 라는 게 무리수를 쓸 때의 약속이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무리수도 루트라는 기호가 들어갔죠. 루트라는 새로운 기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함부로 덧셈 뺄셈이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리수를 덧셈 뺄셈 할 때는 문자의 계산이 이거라면 무리수의 계산도 헷갈리지 않게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그냥 무난하지 않겠나. 여기서 말하는 A는 뭐든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덧셈에서. 그래서 이 A 자리에 루트 2가 들어가는 거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공부했던 유리수의 계산법을 아예 벗어나서 그냥 문자의 계산법으로 무리수를 계산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무리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안 되더라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덧셈으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덧셈을 써야 되는데 아예 말도 안 되는 그런 덧셈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중에 문자의 덧셈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라는 기호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문자 취급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제 이런 것들은 덧셈이 안 된다라는 말이
A 플러스 B 더 이상 덧셈이 안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3루트 2 더하기 5루트 3 빼기 루트 2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자는 문자끼리 같은 문자끼리 계산하는 3a 플러스 5b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이렇게 계산하는 거와 어차피 똑같더라 라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우리는 무리수라는 걸 새로 만들고 이것들을 전부 다 체계화시켜서 실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제 얘들은 실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이제 리얼 넘버가 되고 이 리얼 넘버는 실제로 우리가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수직선상에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숫자가 크다 작다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뭐 5보다 크다, 뭐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숫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여기까지 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또 중세 한 15세기인가 16세기인가 그 정도 됐을 때 우리는 또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수학은 아주 귀족들만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되게 돈 많은 사람만이 공부할 수 있고 그냥 공부도 못해서 무조건 가정교사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시중에 수학과 관련된 책도 없어. 알겠죠? 수학과 관련된 책도 없고 그냥 가정교사가 수학자들이 가정교사로 일할 때 알겠죠? 자, 그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데카르트 이름 들어본 사람 손? 데카르트가 무슨 말했지? 이름 안 들어봤어.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 지훈아, 기억 안 나? 모르겠어? 아니 이거 겁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철학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학을 가르치던 사람은 전부 다 철학자입니다. 알겠죠? 거의 그냥 다 철학자예요. 철학자들이 이제 수학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이랑 철학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철학이랑 수학이랑 생각하는 회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다 철학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기억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몸이 좀 약했어. 몸이 좀 약했는데 그 왕족들의 그 가정교사였어요. 그래서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왕족들에서 이제 수학 이제 개인 교사였는데 이제 몸이 약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몸이 약해져도 좀 쉬고 또 몸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누워가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천장을 바라봤는데 파리가 여기 이렇게, 파리가 여기 이렇게, 파리가 여기 이렇게. 내가 누워가지고 보니까 저 파리가 저기 있네. 파리가 저기 있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파리가 옆으로 뭐 50cm, 밑으로 50cm 정도 되는 곳에 있구나. 이 파리는 여기서 뭐 오른쪽으로 50cm, 위로 2m 가면은 파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파리의 위치를 그냥 수학적으로 저기 있겠구나. 저런 식으로 있겠구나. 하면서 만든 게 좌표평면인 거예요. 그래서 좌표평면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평면은 X축이랑 Y축이랑 잡아놓고 파리의 위치를 쉽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게 허수예요. 허수가 뭐냐면,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것도 새로운 숫자가 필요해서 무리수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야, 이거 제곱을 했을 때 음수
음수되는 거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실수 중에 제곱을 했을 때 음수되는 거 없나? 자,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이때 당시에 한참 2차 방정식이 발전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때 한참 2차 방정식이 발전하고 있을 때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옛날에는 막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문제를 문장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니네가 2차 방정식에 활용하는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걸 니네가 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거 가지고 내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어 풀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니네가 그냥 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식을 계산을 하다가 답을 구하고 싶은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 루트 r이 음수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루트 r이 음수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루트 r이 음수가 된다는 거는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건데 분명히 이 사람 생각을 했겠죠. 분명히 자연적으로 있었던 뭐 숫자들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텐데 왜 이거야 관련된 답이 없나? 이걸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실제로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한 거지. 아니 분명히 식을 만들면은 2차식이 만들어졌고 해가 나와야 되는데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안이 자꾸 음수가 되네? 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벌써 꽤 나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라는 걸. 괜찮습니까?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건 지금 실수에서는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새로운 숫자가 필요하겠구만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새로운 숫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숫자를 보고 우리는 i라는 기호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어떤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자를 써야 되겠다. 이게 시작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i라는 기호를 써서 이 i라는 숫자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애야 라고 약속을 하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상상 속의 숫자라고 해서 imaginary number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글자를 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합니다. 이 복소수는 컴플렉스인가 멀티플렉스인가 하여튼 그런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호로는 보통 자연수는 n을 써요. 내추럴 넘버 n. 괜찮죠? 그 다음에 정수는 기호로 z 씁니다. z는 점수라는 첫 글자의 z인데 점수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잘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z를 쓰는 거고 유리수는 q를 보통 씁니다. q는 몫이라는 코션트 있죠. 나눗셈의 목. 그걸 쓰는 거예요. q. 괜찮죠? 그 다음에 실수는 r을 씁니다. 이 r은 리얼 넘버의 첫 글자를 써요. 괜찮죠?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죠? 이씨, 복소수 생각이 안 나요. 복소수는 뭘 쓰더라? 이게 뭐 안 나오냐? 뭐 없냐? 여기? 그런 말이 없나요? 있을 건데, 잠깐만. 갑자기 뭐 궁금하네. 왜 없냐? 됐어요. 이건 나중에 찾아보고. 자, 이렇게 하여튼 씁니다. 영어 첫 글자를 이용해서 각 문자를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허수를 만들었죠? 얘는 상상 속의 숫자입니다.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허수는 크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크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좌표평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X축을 실수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크다 작다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Y축을 허수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I, 여기를 2i, 여기를 3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건데 위로 가고 밑으로 가는 건 크기 비교로는 못하겠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애는 여기 있고 어떤 애는 여기 있고. 괜찮습니까? 이런 것도 크기 비교를 못하겠더라 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5i라는 게 있다.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5i라는 게 있다. 내가 얘를 제곱하고 싶어. 자, i는 문자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우리 무리수부터 문자의 개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ab라는 애가 있을 때 제곱이 된다라고 하면 a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쓰라고 우리 배웠죠. 그럼 여기서도 5i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으나 얘를 제곱하면 5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괜찮습니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25네? 괜찮습니까? 여기 5i 있는 게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5가 되는 숫자예요. 괜찮습니까? 3i라는 애는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9가 되는 애죠. 괜찮습니까? 여기 5i는 더 위에 있고 3i는 더 밑에 있어요. 위에 있다 밑에 있다의 개념이 제곱을 해서 보면은 얘가 훨씬 더 뒤로 가고 얘는 좀 덜 뒤로 가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다 밑에 있다의 개념이 숫자의 제곱이나 뭐 세제곱이나 이런 계산을 할 때 크기에 영향을 일정하게 주지 않더라는 거죠. 계산을 이상하게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그냥 허수는 크기 비교 안 해야지 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써왔던 실수 체계와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실수 체계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실수와 섞어서 계산도 안 할 거고 크기 비교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새로운 숫자가 만들어졌고 그 숫자에 대한 계산은 문자처럼 그냥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의 계산은 오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죠. 아니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허수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자, 얘를 실수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허수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넘어가요. 괜찮습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180도 회전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180도 돌아서 딱 도착을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는 180도 회전하는 거구만 이라고. 그래서 i를 곱하는 건 90도 회전이라고 생각해야지 라는 겁니다. 1에다가
i를 곱하면 i라는 값이 돼요. i에다가 i를 곱하면 i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말이 맞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i라는 거는 90도 회전이라 90도 회전과 같은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가 있을 때 i가 곱해지면 허수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가 아닌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i를 한 번 더 곱하면 실수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에서 i를 곱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상상속의 숫자로 없어졌다가 다시 i를 곱하면 다시 튀어나오고 다시 또 i를 곱하면 없어졌다가 다시 숫자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뭐냐면 니네 원자 전자 배웠냐? 원자 전자?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돌고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니네가 배운 게 이런 걸 거 아니야? 원자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그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안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배우냐면 원자가 있고 전자 흐름이 있어서 전자가 확률적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니까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이런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너무 많아. 이리저리.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말도 안 돼. 왜 숫자가 사라져?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적용이 잘 된다. 이것저것. 그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허수를 그런 개념의 아주 기초적인 느낌으로 그냥 한번 살짝 맛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허수를 배우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개념은 뭐냐면 새로운 숫자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잘해야 되겠죠. 내가 제일 처음 무리수를 배울 때 그냥 사칙 연산 가르쳤던 것처럼. 괜찮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허수는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분명히 반복시키면은 규칙적인 무언가가 나타날 거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쪽 내용은 좀 편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복소수가 있습니다. 자,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통합해서 그냥 딱 이런 숫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a 플러스 bi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실수 부분, 얘를 허수 부분 이렇게 불러요. 이 개념이 무리수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 맞습니까?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리수와 무리수는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소수에서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별하는 이유는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계산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를 분리를 해야 좀 잘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리를 할 거고,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구별을 할 거예요. A가 0이면은 BI라는 식이 나올 텐데, 이때도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로 구별을 한다면, 얘는 그냥 0이고, 얘는 BI, 얘가 이렇게 되면 A고,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 A 플러스 BI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우리는 얘는 그냥 0, 0은 0이잖아. 이걸 보고 이제 앞으로 순허수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서 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는 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 순수하냐면 얘 때문에 허수를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진짜로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숫자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숫자예요. 이제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는 순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그냥 A라는 실수만 남아있죠. 실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숫자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0 되는 건 여기 있으니까요.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0이 되는. 얘는 그냥 허수. 그냥 허수가 되는 거죠. 제곱한다고 해서, 제곱했다고 해서 음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양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수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구별을 할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그 복소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고 싶다. 조건이 뭐냐? 이렇게. 이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되는구나. 괜찮습니까? 허수 부분은 0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실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되고 허수 부분이 0이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복소수의 계산. 자, 복소수의 계산은 무조건 문자의 계산으로 합니다. 알겠죠? 근데 뭐 2 더하기 3을 문자의 계산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실수 부분 계산이 되는 건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고, 허수 부분 계산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 더하기 4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어 있으면 6 플러스 2i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어렵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알아야지. 루트 마이너스 2. 이제 이런 거. 루트 마이너스 2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단어가 제곱하면 이란 뜻이잖아요. 제곱하면 이란 뜻이고, 요게 마이너스 2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 되는 거 실수 중에는 없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준 거고요. 루트 마이너스 1 이게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는 뜻이어서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i라고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앞으로 나는 이걸 i라고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이렇게 고쳐서 풀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요 모양을 살려서 푸는 문제는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마치 루트 12를 이대로 살려두지 않고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5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거? 자, 어려우면 다시. 자, 루트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랬죠?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루트 2i. 제곱할 때. 무리수, 문자, 제곱이 따로따로 붙어야 되잖아.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2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똑같은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루트 마이너스 2를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라고 생각을 해서 루트 2는 루트 2대로 쓰고 이거 앞으로 i라고 쓰겠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뒤로 뺄 거다. 괜찮습니까? i로 만들어서 뒤로 뺄 거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대로 살리지 않고
루트 12i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루트 3i라고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루트 3i가 얼마인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이 정도 되는 숫자가 있겠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루트 3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냥 루트 3일 뿐이에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루트 5가 정확하게 얼마인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거든. 그냥 루트 5는 루트 5일 뿐이야.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 루트 3i가 그래서 정확하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할 말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되는 숫자인 거지. 괜찮습니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새로운 숫자가 나타났다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3 플러스 i 마이너스 2 플러스 3i. 자, 이렇게 나왔다. 당연히 분배 법칙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9i 마이너스 2i 플러스 3i의 제곱인데, 자, 이거는 이제 습관이에요. 니네가 이렇게 식을 쓰면은 식이 복잡해질 경향이 좀 많아. 알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쓰지 말고 니네가 i 제곱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연습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9 플러스 7i 이 정도 쓰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다. 기본 말해볼래? 전개 9 플러스 12i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해서 이거를 5 플러스 12i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1 플러스 i분의 2 이렇게 나왔다.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야 한다.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써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별하려고. 괜찮습니까? 잠깐만.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을 구별하려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계산이 편리하고 내가 잘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겠죠? 우리는 이걸 보고 분모의 실수화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 합차 공식 이용했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1-i와 1-i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한다.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무조건 합차 공식이에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는 이제 합차를 쓸 때도 이걸 보고 1-i 제곱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를 전개하면 안 돼요. 알겠죠? 보고 그냥 바로 써야 돼.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거예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5i라는 게 있어. 나 분모 분자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i가 들어갈 걸 안단 말이야. 그죠? 어차피 합차 공식을 써야 되니까. 합차는 공식을 그냥 깔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면 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분모는 그냥 2, 분모는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5i의 제곱이잖아.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바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지고 나면 니네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는 합차 공식을 써야 돼 하면서 옆에다 이걸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쓰는 것조차도 의미 없어요. 어차피 내가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분모 분자에 뭐가 곱해져야 되는지를 안다면 굳이 이걸 보여주기 식으로 쓰지 말고 이 상태에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은 바로 못 쓰겠다 하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괜찮습니까? 이 정도까지로 바로 넘어가면 좋겠다. 옆에다가 합차 공식을 써야 하는 그 식을 쓰지는 마라 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뭘 곱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써도 되는 이유는 분모에 들어가는 합차가 너무 모양이 뻔해서 분배 법칙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합차는 외워서 푸는 겁니다. 모양을.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2분의 2의 1-i니까 약분해서 1-i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분모에 실수하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걸 설명하고 있냐면 60쪽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와중에 이제 여기 복소수가 같을 때 켤레 복소수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복소수가 같을 때는 내가 니들한테 설명 안 해도 되지 않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으면 같은 거잖아. 실수랑 허수는 어차피 계산이 안 되니까. 괜찮아요? 이거 우리가 항등식 이야기할 때 모양이랑 똑같지 않니?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3y. 자, 이 두 개의 식이 갖고 싶어요. a랑 b는 뭡니까? 뻔하잖아요. 괜찮습니까? 뻔해요. a 플러스 3i는 5 마이너스 bi. 두 개의 복소수가 갖고 싶다. 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건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다음 켤레 복소수. 켤레는 신발 한 켤레 할 때 그 켤레입니다. 알겠죠? 켤레 복소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복소수가 왜 나왔는지. 복소수 몇 차 방정식 하다가 나왔다고? 2차 방정식 하다가 나왔다. 맞아요? 2차 방정식 하나 나왔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보면 이거잖아. 괜찮습니까? 허수는 어디가 음수여서? 허수는 어디가 음수여서?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음수여서 허수가 필요했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 차 방정식의 해를 따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디만 달라요? 루트 앞에 부호만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켤레 복소수는 이런 느낌으로 항상 쌍으로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라는 애가 루트 안에서 음수로 튀어나왔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을 구하시오. 나는 근의 공식을 썼어. 근의 공식을 써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괜찮습니까? 루트 안에 음수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로 구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괜찮습니까 이거? 됐어요? 허수라는 애가 지 혼자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쌍으로 나오는 이유는 2차 방정식에 해서 복소수가 처음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부호가 반대여야 되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한 쌍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복소수가 있었는데 1 플러스 i라는 애가 있대.
그럼 얘는 분명히 1-i랑 같이 나오는 그런 복소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와 짝을 찾아라 그러면 얘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켤레. 괜찮습니까? 오케이? 원리는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가 있다. 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세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허수 부분이 없잖아. 그럼 켤레 복소수도 5인 거고. 2i라는 게 있다. 켤레 복소수를 구하세요. 마이너스 2i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켤레 복소수를 이야기할 거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켤레 복소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약속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어. 얘의 켤레 복소수는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기호로는 이렇게 위에 바를 붙입니다. 바.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a와 똑같은 값으로는 a-b야 2야 이런 식으로. 괜찮죠? 얘와 얘는 같은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걸 기억해줘. 이거 약속이니까 이렇게 쓰자라는 약속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는 거 다 설명했어요. 61쪽 계산해봐. 시작. 개념 체크. 잠깐만. 내가 아이고야. 얘가 나는 그좀 풀려져 있지? 네. 프린트 만들어줄게. 어디야? 이차 방정식도 풀려져 있어? 아니요. 오케이. 진우야, 너는 여기 복소수 좀 배웠냐? 아니요. 아니야? 아이고야.
응? 나 불렀나? 아니야? 뭐야, 씨. 자,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허수가 뭔지, 순허수가 뭔지, 허수 중에 순수한 허수. 그걸 보고 우리는 순허수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순허수. 순허수가 허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게 허수도 됩니다. 이름 두 개예요. 얘는 그냥 허수. 얘도 그냥 허수. 괜찮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x는 마이너스 5, y는 2. 그 다음에 여기 x는 1, y는 3. 괜찮습니까? 명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편대복소수를 구하지요. 4 마이너스 2i, 3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마이너스 7.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할만하다. 단어 있더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 필수의 제1번 복소수의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복소수가 어려운 건 계산을 빨리 못해서 그래. 계산이 느린 학생들 있잖아. 계산이 느린 학생들 있잖아. 계산이 느리면 그냥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이 느리면 빨라지도록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나는 계산은 좀 느리지만 이해는 잘해.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계산보다 이해가 낫다는 거지 이해가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보통.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 실수가 너무 많잖아? 그거 다 실력입니다. 실수 아니에요. 이게 계산을 못하면 쪽팔리기 때문에 실수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실제로는 그거 다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계산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개념이야. 계산 자체가. 알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쪽에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 허수를 계산할 때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또 새로 나오잖아? 이거 진짜로 잘해야 돼. 계산을 빨리. 알겠지? 천천히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이거 아니야.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돼. 알겠지?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정확하기만 해도 안 되고 빨라서도 안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돼. 알겠죠? 빠르고 정확하게. 연습을 진짜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점점 계산력만으로도 자기 수학 실력이 아주 빨리 향상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력이 좋아지면 문제 푸는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실력이 올라가요. 알겠죠? 계산 잘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니네들한테 설명해 줄 거는 1번, 2번, 3번은 필요 없고 4번만 하면 되잖아요. 자, 4번 봅시다. 자,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할 거야. 그러니까 2i의 제곱, i 마이너스 i의 제곱 해서 i 마이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분모는 2분의 1. 이거 전개하면 1 플러스 i, 2i, 3i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요거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습니까? 내가 뭐 잘못 썼냐? 아니지. 괜찮습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분의 실수 부분 계산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2. 요거 허수 부분 계산하면 2i.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혹시나 번분수라는 거 들어봤죠? 번분수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2분의 3분의 4분의 7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쓰라고.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앞으로.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번분수라는 건 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은데, 분수라는 거 처음 이야기할 때, 분수의 약속이 P는 0이 아니어야 되고, P분의 Q가 있을 때. P와 Q는 서로소여야 됩니다. 여기서 서로소라는 거는 어디에서 쓰는 단어냐면 보통 자연수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를 좀 확장하면 정수까지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분모 분자의 분수는 분수를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모와 분자의 분수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모와 분자의 분수의 형태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모양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분모가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수가 나타났을 때 분모 분자에 같은 거 곱하는 거 괜찮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4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3 곱하기 2 약분해주고 얼마예요? 7 이렇게. 알겠습니까? 뭐 내항이고 외항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제는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식이 앞으로 복잡해질 예정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헷갈려 하던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냥 분모 분자에다가 5만 곱하면 된다. 아시겠죠? 아니면 뭐 이런 거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헷갈려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니네 뭐 이렇게 하더만. 그죠? 이제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니네는 저렇게 하지? 번분수? 자, 그러면 이 페이지 자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62페이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천천히, 아니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시작. 빠르고 정확하게 푸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아우 허리야, 아우 허리야. 허리가 아프네. 아씨. 자기가 너 오늘 어디 간다며? 처음 들어? 지금 내가 하는 말? 네. 아 그래? 아니 집에서 연락이 와서 좀 일찍 끝내달라고 해서. 오늘 할머니 집에. 할머니 집 간다고? 할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할머니가 집에 오셨어? 밥 먹으러 가나 보다.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나는 학원에서 맨날 도시락 먹는데.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살짝 이렇게 훔쳐놨다가 토요일날 갖고 와. 나도 좀 줘.
자, 복소수가 실수 또는 순허수가 되고 싶다. 실수라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막 섞여 있을 경우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인 애들은 i가 있는 애들끼리 묶어야 된다는 거죠. 식을 전개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부분은 i가 안 곱해져 있고 여기 i가 곱해져 있는 애들끼리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 뭐야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대로 두고 얘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실수가 되고 싶어요. 얘가 0이 되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2면 된다. 자, 순허수입니다. 순허수 같은 경우에는 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분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나는 순허수가 되고 싶으니까 허수 부분이 살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도 0 돼요. 그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3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 네? 자, 필수예제 2번도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수예제 3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 이것도 뻔합니다. 여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분리시켜주면 x 플러스 y. i가 없는 애들. 2x 플러스 y. i가 있는 애들. 그래서 얘가 1이면 되고 얘가 3이면 되는구나. 연립방 형식으로 x랑 y를 구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이건 당연히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유리화를 해서 또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2 마이너스 i를 곱할 거고 얘는 분모 분자에 2 플러스 i를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여기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된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양면에다가 5를 곱해서 2x 2y 실수 부분 마이너스 x 플러스 y 허수 부분 20 마이너스 10y 이렇게 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별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계산이 빨라야 돼요. 요 정도 가능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2번 같은 경우에 요런 기호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1-4i를 니네 헷갈리라고 일부러 저렇게 써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 바꿔서 계산해야 됩니다. 저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복소수가 주어질 때 필수예제 4번 별표. 자, 잘 들으세요. 필수예제 4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x랑 y가 있어요. 이걸 대입하세요. 물론 대입하세요라는 쉬운 문제가 존재할 수도 있지. 그런데 실제 의미는 대입하세요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걸 보고 내가 이거 곱셈 공식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이쁜 겁니다. 숫자가. 알겠죠? 이쁘면 x 플러스 y나 xy나 x 마이너스 y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런 합차의 형태로 모양이 잡히면은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2, 이거를 2, 이걸 2i 이런 식으로 해서 니네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서 푼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쓰면 저렇게 딱 돼요. 괜찮습니까?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다음 2번.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x가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x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무난한 방법으로는 얘를 넘기고, 제곱해라. 이렇게 배웠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 직접 대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접 대입하는 방법이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건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고 나서 이 모양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는 법. 양변에 1을 곱하고 1을 넘겨서 제곱.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식이 만들어지냐? 2x 마이너스 1은 루트 7i를 양면을 제곱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면 식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넘길까? 4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8이어서 요렇게 됩니다. 요 모양을 찾는 거죠. 여기서 여기 x로 묶으면 이쁘죠? x로 묶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 쏙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얘랑 계산하면 4x 마이너스 4 이 x 자리에는 이거 그냥 넣어줄만 하죠. 괜찮습니까?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양 잡는 방법은 그냥 문제마다 각각 달라요. 하지만 생으로 집어넣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모양 잡아서 푸는 거를 중3 때 2차 방정식 하면서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켈레먹소스의 성질. 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상황은 대충 알긴 알아야 되겠죠. 요거 보세요. 자, 봅시다.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를 선생님들도 잘 배우지 않아요. 알겠죠? 그냥 적당히 몇 개만 기억하고 있는 건데 외워두면 당연히 편하긴 하겠죠. 자, Z라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이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가정을 합시다. 됐죠? 그러면 Z 바의 바 이래 이해하겠습니다. 바가 두 개 붙었다. 괜찮죠? 그러면 Z 바는 A 마이너스 BI잖아요. Z가 이거면 그럼 이거에 또 켤레 복소수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앞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한 그런 느낌이랄까?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켤레복소수가 존재하면 이쁘다 그랬죠? 합과 곱은 항상 실수로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죠? 합은 2a로 나올 거고 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실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외워둘 필요는 없는 거죠. 조금만 써보면 금방 이해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켤레 복소수와 복소수가 같대요. 얘랑 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다르잖아요. 허수 부분이. 그래서 허수 부분이 0이면 같아질 수 있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실수라는 뜻입니다.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B가 0이 아니면 Z와 Z바는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B가 0이어야 한다. B가 0이라면 실수다라는 거고. Z1이 실수면, 그러니까 B가 0이면 Z바도 실수다. 당연한 소리죠. 괜찮습니까? 다음 여기. 자, Z바가 마이너스 Z다. 그러니까 Z바가 A 마이너스 BI가 마이너스 Z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면 얘가 똑같으니까 얘가 같아야 돼. 그 말은 A가 0이다 라는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A가 0이면 순허수여야 된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순허수면은 이렇게 같다. 그냥 뒤집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니까. 괜찮죠? 0이면은 당연히 무슨 짓을 해도 다 0이니까 무조건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더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한다. 이건 이거 갖고 아니면 알잖아. 딴 걸로 해야지. 자, Z1 A 플러스 BI, Z2 C 플러스 DI, Z1 더하기 Z2의 바는 Z1의 바 더하기 Z2의 바. 자, 이거는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안에서 먼저 얘네들 먼저 계산하라는 거죠. 실수 부분 계산하고 허수 부분 계산하고 여기는 A-BI로 바꾸고 C-DI로 바꿔서 더하라는 뜻입니다. 괜찮아요?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얘 같은 경우에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를 볼까? 똑같다. 괜찮습니까? 해보니까 똑같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계산을 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하나, 켤레복소수로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하나 똑같더라. 벨셈도 마찬가지. 괜찮습니까? 곱하기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가 되면 당연히 나누기도 돼요. 나누기는 곱하기 1 정도 되고. 맞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한번 더 해봅시다. Z1에 Z2 곱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는 켤레복소수로 만든 다음에 복소수로 만들죠. 자, 이거 곱하면은 AC 실수 부분 마이너스 BD 그 다음에 AD BC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A-BI C-DI AC 그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BD 잠깐만 내가 이제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안 해놨어. 자, 여기는 B 플러스 D의 I 뭐야 곱하기잖아. 마이너스
AD, BC. 왜 이렇게 안 말라? 자, 그래서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AD 얘네 곱하면은 BC의 I 이것이. 자, 그래서 켤레 복소수는 허수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똑같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 2개 정도. 됐죠?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를 풀 때 그때마다 모양을 잡고 정리를 좀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하는 게 좋다. 이걸 다 외워가면서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죠? 자, 필수 예제 5번 봅시다. 자, 필수 예제 5번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대입하라는 겁니다. 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대입하라는 이벤트는 우리가 방식의 계산 제일 처음에 뭐 2a 플러스 뭐 3b 뭐 이런 거 막 나올 때 괜찮습니까? 그거 쌩으로 대입하지 말고 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라 라는 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일 처음 배우는 거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냥 쌩으로 대입을 하면 복잡할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면 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알파 바로 묶으면 여기에서 베타 바로 묶으면 이렇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으면 알파바 베타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내가 5번인가 6번에서 외우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한다면 이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면 그 켤레 목소수랑 같이 곱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쌩으로 대입하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모양을 잡은 다음에 계산하면 편해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하기 싫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자 필수 예제 6번 별표 중요. 자 필수 예제 6번은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모르는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설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설정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르는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 하자. 이 행동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행동이 뭐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z 대신에 a 플러스 bi를 넣는 건가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렇게 해서 식을 쭉 전개한 다음에 계수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z를 이렇게 써주면 z가는 켤레 복소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i가 있는 애들
뭐야 이거 x는 뭔데? 내가 뭐라고 쓴 거냐? 2a.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i가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을 구별을 해보면 이렇게 되냐면 이거 없어지고 이게 4 플러스 2i. 쉽죠?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요 정도? 다 계산이에요. 지금 니네가 허수, 이 복소수 단원에서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계산이야. 이걸 어려워하면 계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걸 지금 연습하려면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힘들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복소수 단원에 있는 문제를 겁나 많이 풀어봐야 돼요. 중학교 계산을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소수에 있는 기본 문제를 미친 듯이 풀면서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68쪽까지 쭉쭉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